덧셈, 곱셈, 뺄셈과 같은 연산은 학교에서 배워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런 기본 연산자를 시작으로 학교에선 다루지 않았던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제공하는 새로운 연산자들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낭, 이항, 피연산자, 먼저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용어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그 뒤에 글을 읽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연산자에 대해 학습하기 전에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연산자는 연산자가 연산을 수행하는 대상입니다. 5 곱하기 2에서 왼쪽 피연산자 5와 오른쪽 피연산자 2, 얘는 총 2개의 피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연산자는 연산을 하고자 하는 대상인 거죠. 현재 5와 2가 피연산자다. 피연산자는 아규먼트라고도 불리기도 한데요. 피연산자를 하나만 받는 연산자는 다낭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연산자의 부호를 뒤집는 다낭 마이너스 연산자는 다낭 연산자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렇게 5 곱하기 2, 5 더하기 2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값에다가 앞에 연산자를 하나만 붙이면은 피연산자가 하나죠. 그런 거를 다낭 연산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두 개의 피연산자를 받는 연산자는 이항, 이 비나리 연산자라고도 하는데, 이 비나리는 여러분들이 노드 모듈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빈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죠. 거기에 그 빈의 약자가 이 이항의 뜻을 가집니다. 마이너스 연산자는 아래와 같이 이항 연산자를 쓸 수 있습니다. y-x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피연산자가 들어오죠. 이런 거는 이항 연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자, 위와 같이 부호를 반전해주는 다낭 마이너스 연산자와 뺄셈에 쓰이는 이항 마이너스 연산자는 기호는 같지만 수행하는 연산이 다릅니다. 두 연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피연산자의 개수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원하는 수학 연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게 없죠. 나머지가 있대요. 그리고 거듭 제곱이 있대요. 앞쪽 네 연산자는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퍼센트와 이 아스테리스크 두 개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 별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용어로 에스테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아스테리스크라고도 하고요. 자, 나머지 연산자에 대해 볼게요. 이 리마인더 오퍼레이터는 퍼센트 기호를 나타내지만, 자, 비율을 나타낼 때 쓰는 퍼센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비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값을 나눴을 때 떨어지는 나머지 값을 나타내는 게 바로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이를테면 5 나누기 2를 했을 때 여기에 떨어진 나머지 값은 1을 출력해 줍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식으로 가죠. 2는 4가 되죠. 나머지 몇이에요? 1 떨어지죠. 요 나머지를 출력해 주는 게 바로 이 퍼센트, 요 연산자입니다. 나머지 연산자. 거듭제곱 연산자는 제가 많이 해봐서 아실 거예요.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2의 몇 승, 2의 4승, 2의 5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제곱근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식을 구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이항 연산자, 플러스와 문자열 연결하기. 이제 학교에서 배운 기본 산술 연산을 넘어서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특별한 연산자 기능에 대해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덧셈 연산자는 대개 숫자를 더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그런데 이항 연산자의 피연산자로 문자열이 전달이 되면 덧셈 연산자는 덧셈이 아닌 문자열을 병합, 연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는 숫자에서 쓰는 거였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문자와 문자형이죠 지금. 이 문자와 문자를 더하는 것 또한 가능하대요.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myString이라는 새로운 문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접합이라고 합니다. 문자와 문자를 서로 붙인 거예요. 접합. 이런 것들이 자바스크립트 세상에선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항연산자 플러스를 사용할 때 피연산자 중 하나가 문자열이면 다른 하나도 문자열로 변환된다는 점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문자 1과 숫자 2를 더합니다. 결과는 3이 나오는 게 아니라 12라는 문자가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피연산자가 둘 중에 하나라도 문자열이라면 이 최종 결과물은 전부 다 문자열의 형태로 형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더하기 문자를 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문자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피연산자가 문자열인지 두 번째 피연산자가 문자열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연산자 중 어느 하나가 문자열이면 다른 하나도 문자열이 반환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산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221이라는 문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먼저 더한 4가 되고요. 거기에 문자를 더해서 총 41이라는 문자가 출력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숫자 뒤에 문자열이 오는 경우 숫자가 먼저 더해지고 그 후 더해진 숫자와 문자가 병합 또는 접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항 덧셈 연산자 플러스는 문자열 연결과 변환이라는 특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른 산수 연산자가 오직 숫자형의 피연산자만 다루고 피연산자가 숫자형이 아닌 경우에 그 형을 숫자형으로 바꾸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아래는 뺄셈과 나눗셈 연산자가 어떻게 문자형 피연산자를 다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랑은 좀 달라요. 6 빼기 2를 하게 되면 뭐 마이너스 62가 되나? 이게 문자가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왔을 때는 2라는 문자를 숫자로 저절로 형변환을 시켜버립니다. 독특하죠? 실제 형변환이 돼서 얘가 진짜 숫자가 되고요. 그래서 6 빼기 2를 실행해서 거기에 떨어진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주 지 맘대로죠, 자바스크립트는. 근데 이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 6 나누기 문자 2를 해도 이게 어떻게 문자끼리 나눠지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절로 형변환을 하게 되고 결과는 숫자 3이 떨어지게 됩니다. 단항 연산자 플러스와 숫자형으로의 변환, 덧셈 연산자 플러스는 이항 연산자뿐만 아니라 단항 연산자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대요. 여기서 단항 연산자는 피 연산자가 하나인 게 단항이었죠. 숫자에 단항 덧셈 연산자를 붙이면 이 연산자는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연산자가 숫자가 아닌 경우엔 숫자형으로의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린 이걸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 암시적 형변환에서. 숫자의 암시적 형변환에서 문자 5에다가 앞에 플러스 기호를 붙이면 뭐가 돼요? 숫자 5가 되는 그런 형태를 겪어본 적이 있죠. 이게 피연산자가 하나인 단항 연산자에다가 플러스 기호를 붙여 쓸 수 있다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x는 1입니다. 이 숫자에다가 플러스 기호를 붙인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y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얘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true라는 지금 자료형에다가 플러스 기호를 붙이면 숫자형으로의 변환이 일어납니다. 마치 number라는 함수로 감싸서 표기한 것처럼 true는 1로 되고 false는 0으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1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빈 문자에다가도 플러스 기호를 붙이면 얘는 false한 애들이기 때문에 0으로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항 덧셈 연산자는 짧은 문법으로도 이 넘버 함수와 명시적 형변환을 해줄 수 있는 이 함수와 동일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대요. 개발을 하다 보면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생겨요. HTML 폼 필드에서 값을 가져왔는데 그 값이 문자형일 때가 굉장히 많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폼에서 가져온 값들은 대개 다 문자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자, 우리가 네이버에 어떤 단어를 검색한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단어를 검색한다고 쳤을 때 뭐 10이라는 이런 문자를 지금 입력을 했잖아요. 정확히 숫자를 입력한 건데 이 숫자를 자바스크립트로 넘기게 되면 이 인풋 창에서 넘겨온 값은 10이라는 문자가 넘어오게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문자가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숫자로 다시 바꿔주는 이런 처리 과정들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폼 필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항 덧셈 연산자를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값이 문자열로 변해서 연결된 겁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자 2, 문자 3이에요.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접합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죠. 23이라는 문자가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제대로 얻으려면 이 3을 앞에다가 플러스 기호를 넣어서 처리를 해주면 얘네가 실제 숫자가 되고 2와 3이 더해져서 5라는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위 식을 수학자가 본다면 불필요한 덧셈 기호에 대해 언급을 하며 식이 이상하다고 지적할 겁니다. 그쵸? 수학만 했던 분들은 이걸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프로그래머죠. 프로그래머라면 이걸 읽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위 식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단항 덧셈 연산자가 먼저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시켜주고 이항 덧셈 연산자가 그 결과들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얘가 먼저 일어나고 이 일어난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얘가 지금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항 덧셈 연산자가 적용되기 전에 단항 덧셈 연산자가 먼저 적용되는 걸까요? 이 더하기가 일어나기 전에 왜 이 각자의 더하기가 먼저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연산자의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자,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표현식에 둘 이상의 연산자가 있는 경우 실행 순서는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1 더하기 2 곱하기 2라는 식이 있을 때 곱셈이 먼저 그 이후에 덧셈이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강의를 할 때마다 그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 채연님의 그 두뇌 풀과동 짤 있잖아요. 네, 그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개념이 연산자 우선순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곱셈은 덧셈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정의한 연산자 우선순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괄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괄호는 모든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정의한 연산자 우선순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더하기가 일어나고 곱하기가 나중에 일어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괄호 연산을 먼저 해주면 얘네가 일어나고 그 다음 얘네들을 계산하게 된다라는 거죠. 알고 계시죠? 자바스크립트는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하는데 이 모든 연산자에 전부 다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대요. 우선순위 숫자가 클수록 먼저 실행이 되고요. 순위가 같으면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연산이 수행이 됩니다. 밑에가 이제 우선순위 테이블에 대한 내용인데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MDN 문서를 들어가셔서 우선순위 테이블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다 깊게 이 테이블 파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봐도 이 그룹핑 우리가 방금 그룹으로 감싼 그게 제일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룹으로 감싸면 무조건 먼저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단항 덧셈, 그러니까 단항 하나에다가 플러스 기호를 하나 붙이는 거 그게 17점. 그럼 단항 부정 마이너스를 하는 것도 17점. 그리고 곱셈이 15점. 그러니까 얘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실행이 됐던 거죠. 그다음 덧셈 뺄셈 순서대로 쭉 나와 있고 할당이 3점이래요. 여기서 할당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const a는 10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할당이잖아요. 요게 제일 낮은 3점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단항 덧셈 연산자는 우선순위 17로 이항 덧셈 연산자 13보다 높습니다. 그 표현식에서 단항 덧셈 연산자가 얘가 먼저 수행되는 이유가 17점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얘가 실행되는 게 13점이라서 늦게 실행이 되는 거죠. 무언가를 할당할 때 쓰이는 이 는도 연산자입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언급했었죠. 할당 연산자. 우선순위는 3으로 아주 낮습니다. 자, 이런 식이 있어요. 2 곱하기 2 더하기 1의 값을 x에 할당하겠다인 건데 여기에 결과값이 x에 할당되는 이유가 얘가 연산 수위가 가장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하고 4에다가 5를 1을 더해서 5를 만들고 그게 마지막 할당 연산을 만나서 x는 5가 담기게 되는 이유가 연산 순위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을 반환하는 할당 연산자 는은 연산자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함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대부분의 연산자들은 값을 반환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값을 반환하느냐 반환하지 않느냐. 값을 반환한다면 어떤 값을 반환하느냐를 꼭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는 역시 값을 반환하죠. x는 value를 호출하게 되면 value가 x에 쓰여지고 이에 더하여 value의 값이 반환되게 된대요. 할당 연산자의 이런 특징을 이용하면 복잡한 밑에 표현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a는 1, b는 2예요. a는 1, b는 2인데 자, 계산을 해보죠. 일단 요거 두 개가 먼저 계산되겠죠. 3입니다. 3. 그럼 a가 여기 지금 할당이 되죠. a는 3입니다. a는 3에 할당이 되는데 그래서 밑에 a를 찍었을 때 a는 3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식이 아직 남아있죠. 이 할당 연산자는 값을 내뱉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공간 안에서 튀어나온 값이 3이라는 거예요. 이 연산이 끝났고 마지막 할당 연산이 값을 내뱉었기 때문에 그래서 3 빼기 3을 했을 때의 결과값인 0이 다시 C에 담겨서 C의 값은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값을 내뱉는 형태로도 할당 연산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죠. 직접 코드를 작성할 때 이런 방식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예시를 위해서 이렇게 내 값을 내뱉는다라는 걸 보여줄 때 쓰는 거고요. 네,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할당 연산자를 체이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것도 가능하대요. 넣고 하는 거 가능한데 역시 가독성 때문에 밑에처럼 작성하는 게 훨씬 더 보기 편하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복합 할당 연산자입니다.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변수에 연산자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같은 변수에 저장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n은 2 하고 n의 어떤 값을 더하고 그걸 n에다 다시 넣거나 n의 어떤 값을 곱하고 다시 거기다 n을 넣거나, 그러니까 그 n의 값에다가 기존 값에 플러스 또는 곱하기 뭔가를 하고 거기에 n을 반영시키는 이 문법을 써야 되는 경우가 복합 할당 연산자래요. 근데 얘를 보다 깔끔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제공해 준다. n 값에 더하기 5를 한 걸 다시 n에 넣겠다라는 거는 그냥 더하기는 5라고 쓰게 되면 이게 복합 할당 연산자로 순식간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는 2라는 하는 것도 기존 값에 곱하기 2를 하고 그걸 n에다 다시 넣겠다,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런 복합 할당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와 비트 연산자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누기는, 마이너스는,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복합 할당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할당 연산자와 동일합니다. 이 할당 연산자 3이었죠. 3. 네, 낮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다른 연산자가 실행된 후에 복합 할당 연산자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무조건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 할당이 되면서 곱해지는 거죠. 자, 증가 감소 연산자입니다. 숫자를 하나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자주 사용되는 연산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연산을 해주는 연산자를 따로 제공해줍니다. 증가 연산자는 플러스 플러스 기호, 감소 연산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호를 주게 되면, 자, 1씩 증가하고 1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카운터의 값은 2예요. 근데 카운터에 플러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카운터는 3이 됩니다. 기존의 값에 1씩 증가시키는 거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카운터에 플러스 1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쵸? 플러스 플러스 기호는 기존의 값에다가, 얘가 2였으니까 기존의 값에다가 1을 더한 그 3을 다시 여기 할당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또는 뭐랑 똑같아요? 카운터에다가 플러스는 1 하는 거랑 똑같죠. 아까 복합 할당 연산자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한 게 그냥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1씩 증가 1씩 감소를 하게 된다. 내가 만약에 10씩 증가, 100씩 증가를 하고 싶다면 복합 할당 연산자로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1씩 증가하고 감소해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쓰면 된다라는 거죠. 자, 증가 감소 연산자는 변수에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변수에다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숫자에다가 이걸 쓰게 되면 이게 다 에러입니다. 일반 숫자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증가와 감소 연산자는요, 변수 앞이나 뒤에 올 수 있습니다. 아까 예시는 뒤에서 왔지만 실제로 앞에도 올 수 있고 뒤에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후위형 또는 전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후증가 선증가라고 얘기합니다. 후증가와 선증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 동일한 점은 후위형과 전위형은 피연산자인 카운터를 1만큼 증가시켜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값이 1씩 증가하는 건 동일해요. 아니 그럼 왜 앞과 뒤를 쓰느냐인데, 두 형의 차이는 반환값을 사용할 때 차이가 난대요. 반환값. 얘는 식이죠. 지금 식을 쓴 거잖아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식을 썼을 때 값이 반환이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값을 반환하느냐 반환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니까. 자, 다시 상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미 배운 바와 같이 모든 연산자는요 값을 반환합니다. 모든 연산자는. 증가 감소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값을 반환합니다. 전위형은 증가 감소 후에 새로운 값을 반환하는 반면에 후위형은 증가 감소 전에 기존 값을 반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시를 볼게요. 카운터는 1이에요. 카운터는 1인데 이 1을 선증가를 했어요. 선증가. 자, 이 1을 선증가를 했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기호를 받아서 선증가를 하게 되면, 자, 여기서 값이 반환이 되겠죠? 그 반환되는 결과값이 증가된 값이 반환된다는 거예요. 증가된 값이 뭔데요? 2죠. 2. 그 2가 반환이 됐기 때문에 AN 2가 담기게 되고 출력을 했을 때 2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값을 반환한 거예요. 이 줄에서. 근데 후위형은요, 여기서 증가를 시키면요, 얘는 증가 이전의 값이 반환이 돼요. 증가 이전의 값. 그게 뭔데요? 1이죠. 그럼 여기는 1이 반환이 되고 A는 1이 담긴 겁니다. 그럼 카운터는 증가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증가했어요. 카운터의 값은 이미 2지만 이 식에서 반환된 결과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밑줄에 카운터를 찍으면 동일하게 2가 나오긴 합니다. 얘가 값을 반환을 이전 값을 반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증가감소 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반환값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이형과 후이형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쵸? 얘를 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밑에 카운터를 찍으면 다 일씩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하지만 값을 증가시키고 난 후 증가한 값을 바로 사용하려면 전이형 증가 연산자, 얘를 바로 쓰려면 전이형을 쓰면 되고, 얘를 이전 값을 쓰려면 후이형을 쓰면 됩니다. 이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다른 연산자 사이의 증가 감소 연산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를 표현식 중간에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때 증가 감소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다른 대부분의 산수 연산자보다 높기 때문에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선증가가 2죠. 그걸 곱하니까 4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후증가는 어때요? 얘를 하게 되면 얘 1이 나옵니다. 왜냐면 증가 이전의 값을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곱하면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줄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위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가독성이 계속 떨어진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 편해야, 내가 보기 편해야 남들도 보기 편하니까 이런 건 좀 자제해 주시고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에 대한 얘기인 거죠. 비트 연산자와 쉼표 연산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연산자와 쉼표 연산자를 다룰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만 참고해 보시면 되고, 쉼표 연산자는 보통 이제 포문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변수를 여러 개 정의하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